여러분, 만약 세상의 모든 돈이 금처럼 그 가치가 확실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방금 제가 던진 질문 있죠? 모든 돈이 금처럼 확실하다면 어떨까?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래전에 금본위 제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오늘은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때 세계 경제를 꽉 잡고 있었던 바로 이 금본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금으로 묶인 세상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든 돈의 가치가 저 반짝이는 금에 고정되어 있던 시절, 그 기본 개념부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죠. 금본위 제도, 이거 개념은 아주 심플합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딱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얼마를 가져오시면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나라 화폐의 가치는 금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국가 간의 환율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른바 고정환율의 마법에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아주 좋은 예시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 1온스의 가격을 35달러로 딱 정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영국은 금 1온스를 14.58파운드로 정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진짜 간단한 나눗셈 한 번만 하면 와,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35달러를 14.5파운드로 나누면 약 2.40달러가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1파운드의 달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1파운드는 2.40달러라는 환율이 그냥 자동으로 딱 결정되는 거예요. 각자 금에다 가치를 고정했을 뿐인데 두 나라의 화폐의 교환 비율까지 완벽하게 고정된 셈이죠. 자, 이제 금본위 제도의 진짜 재밌는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게임의 규칙이라고도 불렸던 자동 조정 메커니즘인데요. 마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알아서 수평을 맞추는 것과 같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어떤 나라가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많아지면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나면 어떡하죠? 과연 금본위 제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을까요? 이 5단계 연쇄 반응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설계입니다. 첫째, 한 나라가 무역 적자를 봐요. 그럼 둘째, 수입 대금을 치러야 하니까 금이 나라 밖으로 술술 빠져나가겠죠? 그 결과 셋째, 국내의 금이 줄어드니까 통화 공급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돈이 귀해지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떨어져서 우리나라 수출품 가격이 더 싸져요.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가격 경쟁력이 생긴 우리 수출품이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무역 수지가 저절로 균형을 되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금본위 제도가 약속했던 그 밝은 면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치명적인 어두운 위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금본위제가 약속했던 빛, 그건 바로 뭐니 해도 강력한 안정성이었습니다. 환율은 고정되어 있고 무역 수지는 알아서 균형을 찾아가니까요. 하지만 그 안정성을 위해 지불해야 했던 그림자, 그 대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바로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다는 점이에요. 국내에 실업자가 넘쳐나도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에 묶여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전 세계 경제의 운명이 새로운 금광이 발견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직성 때문에 그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금본위제는 야만적인 유물이다. 이 한마디가 이 제도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단단해 보였던 금의 제국이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붕괴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흥망성쇠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870년대 정말 영광스러운 전성기를 누렸죠.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면서 시스템은 처음으로 멈춰섭니다. 그러다 1944년에 브레튼우즈에서 달러를 중심으로 잠시 부활하는 듯 했지만 그건 순수한 금본위제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운명의 1971년 미국이 금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딱 끊어버리면서 길고 길었던 금의 시대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지금의 우리 경제에 던지는 의미 있는 질문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금본위 제도는 통화를 금에 묶어서 환율을 고정시켰다. 둘째, 무역 불균형이 생기면 알아서 해결되는 자동 조정 기능을 약속했다. 셋째,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었지만 그 대가는 유연성의 포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은 20세기의 거대한 경제적 충격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뻣뻣하고 경직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교과서 속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저기 위쪽에서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 저게 바로 달러의 위상이에요. 반면에 과거의 세계 경제의 닷 역할을 했던 금은 이제 그 비중이 현저히 줄었죠. 금본위제가 사라진 그 빈자리를 특정 국가의 통화, 특히 미국 달러가 어떻게 채워왔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안정성 대 유연성. 오늘날 우리 경제에는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100년도 더 된 이 금본위 제도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렇게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